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2월 7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보니 작심 3일이라고 있죠. 역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작심 3일입니다. 작심 3일. 어제 KBS 1TV에서 있었던 심야 토론에 나와서 그야말로 김을 빼고 초를 치고 또 어떡하든지 안철수 또 금태섭 안철수 이 제3지대에서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애쓰는 뭐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폄하하고, 참 보면은 옛 속담에 뭐 개꼬리 3년 두어도 황모 안 된다 하는 말이 있듯이 작심 3일입니다. 왜냐하니까 지난 2월 3일이죠. 2월 3일이니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2월 3일 그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금태섭 전 의원의 제3지대 단일 후보 단일화 제안을 갖다 흔쾌히 받아들이고, 마침 그날 오전에 그 비슷한 시간이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또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그리고 뭐 4선급 이상의 중진들이 모여서 일반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던 와중에 안철수와 금태섭 사실상 후보 단일화 하기로 했다 하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와 같이 안철수 금태섭이 제3지역에서 제3지대에서 일단 후보 단일화하고 그 단일된 후보가 국민의힘 3월 4일날 결정되는 국민의힘 후보와 최종 후보 단일화, 오히려 2단계 쉬워졌다. 앞으로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안철수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각자 각계 약진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의 감정선은 건드리지 말자라는 어떻게 보면 신사협정을 갖다가 국민들 보는 앞에서 명시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김종인 위원장 나와서 한 얘기는 그거예요. 물론 저도 일견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즉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어쨌든 자기 당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어야 되고, 또 자기 당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 다음에 4월 7일 선거에서 이겨야만, 김종인 위원장도 지난 5월에 비대위원장 된 이후에 이제 4월이면 근 이제 11개월 되지 않습니까? 1년 가까이 당을 운영하면서 보람도 있겠고, 또 어쨌든 국민의힘 그 지지자들을 갖다가 어떤 용기를 가져라 하고 뭐 메시지 보내는 거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일종의 뭐랄까, 우리 정치판에서 서로 간에 어떤 물밑에서 나누었던 대화는 함부로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김종인 씨 어제 뭐라고 그랬냐니까, 안철수는 국민의힘 후보로는 당선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당을 안 하고 있다. 그걸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다. 그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이제 패널들이 묻죠. 안철수나 금태섭 이 두 사람이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 즉 3월 4일 결정된 국민의힘 후보를 갖다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금태섭 간에 한 사람으로 결정됐으면 최종, 그래서 이 안철수나 금태섭 쪽에서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큰 당에 뿌리를 둔 사람 중심으로 단일화되기 마련이다. 그 당장 패널이 묻죠. 무슨 말씀하십니까? 2011년에 당시 무소속의 박원순과 민주당의 박영선 단일화 후보 단일화 했더니 결국 무소속의 박원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손학규 당시 당대표의 잘못이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선 저는 안철수 대표의 말이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아직도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라는 그런 이미지 연속선상, 좀 더 근원적으로 한나라당, 다음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미래통합당까지 어떻게 보면 별로 안 좋은 기억으로 점철된, 그래서 이른바 중도로의 외연 확장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씨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내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태규나 권은희 끌고 입당을 해서 거기에서 나경원이야, 그다음에 오세훈이, 조훈이, 그다음에 오신환이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이 당장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어쨌든 나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제3지대 어떻게 보면 조금 민주당은 싫지만 그렇다고 국민의힘은 대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중도층들의 어떤 투표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다가 상실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깥에서 중도를 끌고 갈 것이고 이 중도하고 이쪽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정통 보수 세력하고 합치면은 어쨌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김종인 씨 이야기대로 큰 당의 뿌리가 있으니까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안철수나 금태섭이 단일 후보가 되었다 그래서 아이 나는 안철수 금태섭 그놈들 꼴 보기 싫어서 투표 안 할 거야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나는 그놈들 꼴 보기 싫어서 민주당 찍을 거야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안철수가 하는 겁니다. 가정하여 2011년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 손학규 대표의 민주당이 아무리 그 무렵에 MB 정권 말기라고 하지만 당시 집권당이었던 한나라당에는 박근혜 전 대표라는 막강한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나라당은 견고한 한 40%가량 아성이 있었고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은 한 30%가 될까 말까였습니다. 나머지 한 30%가 이른바 떠다니는 부동표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중도층이고 또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때 달라요 하는 스윙 보터들입니다. 그 스윙 보터들을 갖다 안철수가 새 정치라는 이름으로 딱 보쌈을 한 겁니다. 보쌈을 한 이것을 갖다가 단순간에 박원순에게 넘겨주었고 그 박원순과 박영선이 박원순으로 단일화됨으로써 이쪽 그래도 죽어도 내가 한나라당은 안 찍겠다. 난 그래도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박원순이란 이름에 박원순이 무소속이라고 안 찍은 게 아니라 다 찍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저기도 안 갔던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그 양쪽에 속하지 아니했던 중도층 즉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참신했습니다. 요즘은 10년 지나서 별로 참신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새정치라는 그 어떻게 보면 캐치프레이즈에 어떻게 보면 조금 매료되었던 그 표들이 박원순을 찍었기 때문에 박원순이 당시 박근혜 2012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것이 100% 확실했던 박근혜가 밀고 있던 나경원을 이겼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종인 씨? 그와 같은 정치적 흐름에 대해서 그저 보면 아무리 지금 4월 7일 보궐선거 앞두고 우리 아군들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큰 당의 뿌리를 둔 사람 중심으로 단일화돼야 되고 안철수 그놈이란 표현 안 썼습니다만은 안철수 그자는 국민의힘으로 당선되기 어려우니 입당을 그건 안철수 입장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폄하할 얘기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만약에 김종인 씨 같았으면 그건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안철수, 금태섭 이 두 사람 중에서 최종 후보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만 해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벌이는 저와 같은 한심한 작태를 보면서 그야말로 분노한 민심들이 어디로 갈지 그러나 최소한 민주당으로 가지 않고 분명한 것은 어쨌든 3자 대결 구도로 가면 우리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쨌든 우리가 힘을 합쳐야겠죠.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해야죠. 3자 대결 구도로도 이깁니다. 말 같지 않은 얘기 하시면은 80 노정객 욕먹습니다. 거기다 제가 아까 김을 빼고 초를 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국민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 감정선을 건드리는 부분
그래도 우리가 믿거니 하는 것이 사법부 아니겠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새빨간 거짓말하고, 그 새빨간 거짓말 그 근원에는 임성근 부산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탄핵하고, 그러니 임성근 부장도 결국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하소연하니 김명수는 나는 탄핵 거래한 적 없다라고 거짓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해서 국회에 보냈습니다. 그러자 임성근 부장판사는 그 당시 지난해 5월 22일 김명수와 나누었던 녹취록을 깐 겁니다. 저 음성 파일 들어봤어요. 아따 참 김명수, 저도 목소리 국수입니다만 또 음성은 무지하게 깔더라고요. 고압적으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임성근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국회가 탄핵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사위원회 절차, 그건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사법부 길들이기 하기 위한, 또 어떻게 보면은 사법부 길들이기, 판사 길들이기 위한 그 집권 여당의 작태가 180석이라는 그 수를 믿고 밀어붙이는 탄핵이, 국회가 탄핵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힘을 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제1야당의 대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를 비롯한 중간에 민주당은 아닌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은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국민의힘을 가리켜서 아직도 웰빙 정당의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저 잘난 사람들끼리 와인잔 들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다. 배 더 고파봐야 한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덕도, 이번에 부산 가서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오히려 보면 한술 더 떠서 일본과 해저 터널 있는 방안, 그 얘기해서 또 보면 집권 여당 쪽에서는 토착 왜구냐라고 얘기했는데, 가덕도 문제에 대해서 20조 원을 들여서라도 해볼 만한 것이다.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가덕도 문제는요, 이미 고 노무현 대통령이 발제했던 것을 MB 시절에 결국 동남권 신공항 이게 너무 복잡해서 안 되겠다 엎은 것을 또 박근혜 후보가 살려서 도저히 하도 지역적으로 이런저런 서로 지역 이기주의에 판을 치니까 제3자, 우리가 아닌 세계적인 그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인 프랑스 회사에다 맡겼죠.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세 가지 안 중에서 김해공항 확장, 두 번째 밀양공항, 세 번째 가덕도 공항입니다. 가덕도 꼴찌입니다. 밀양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보다 현실적으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20조는 어디 땅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그리고 해저 터널 문제도 마찬가지죠. 누가 얘기합니다. 이거 토착 예구냐 그러니까 이거 옛날 노무현도 김대중도 다 했던 얘기다. 어제 마침 보니까 김종인 씨 예전에 DJ가 일본 문화 개방했는데 오히려 이 일본의 한류가 흘러가서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죠. 해저 터널 이야기는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일본한테 좋은 일 시켜주는 겁니다. 아니 미쳤다고 200몇 킬로 해저 터널을 뚫어서 왔다 갔다 합니까? 영국과 프랑스의 도보 해협 밑에 간 지하 터널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도보 해협은 50km도 안 됩니다. 200km 넘는 것을 스시마를 거쳐서 대마도를 거쳐서 일본,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일본만 좋은 것이죠. 우리는 중간 걸림돌 되는 것이죠. 더 해저 터널을 뚫어서 북한하고 쭉 해서 일본에서부터 프랑스 파리까지 간다고. 그럼 북한을 갖다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미 북극의 빙하가 나와서 이제 북극 항로가 다 상설화, 연중 상설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야말로 되지 않은 이야기 해갖고 괜히 쓸데없는 풍파 일으켰으면은
뭐랄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김종인 씨 작심 3일, 그래서 3일은 넘겼군요. 2월 3일 날 앞으로 최소한 안철수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정진석 공관위원장 얘기했습니다만 3일 지난 6일 4, 5 딱 그 오밤중에 KBS 심야 토론 나와서 김 빼고 초 치고 국민들 어떻게 보면 아이고 이래서 국민의힘 여전히 웰빙 정당, 아직 정신 못 차린 정당이란 이야기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어제 KBS 심야 토론에서 연출한 겁니다. 앞으로 2달 남았습니다. 오늘 2월 7일이고 4월 7일 딱 2달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3월 4일 국민의힘 후보 결정될 때까지 괜히 쓸데없이 되니 안 되니 안철수 자극하고 뭐 단일 후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쓸데없는 이야기에서 괜히 김 빼지 마십시오.